19세기 초 스페인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뒤흔드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펠리페 세군도의 영광은 먼 16세기에 단지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부패했습니다. 국민보다 사치에 더 관심을 두는 궁정에 의해 약화되었습니다. 1805년 영국군에 대한 트라팔가 참사로 인해 우리 선박이 침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바다에 대한 통제권도 침몰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1808년 3월 아라누에스 반란. 사람들은 배신과 비참함에 지쳐 마누엘 고도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왕관은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4세 겁먹은 그의 아들인 페르난도 7세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치명적인 실수. 부르봉 왕가의 약점은 늑대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유럽을 자신의 발 밑에 둔 남자. 포르투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물러 왔습니다. 1808년 5월 바연 감옥에서 그는 왕족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말처럼 항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동생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자신의 것이 아닌 왕좌에 앉혔습니다. 스페인은 서류상으로는 프랑스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스페인의 자존심이라는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는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총검에 대한 칼색의 최고의 군대에 맞서는 사람들. 탄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고야가 그린 처형은 예술이 아니라 실제 대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퓨즈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독립전쟁은 장군들의 전쟁이 아니라 증오의 전쟁이었습니다. 농민과 민간인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게릴라. 모든 산에서 프랑스군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보이지 않는 저항군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의 현대성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인 왕의 귀환을 원했고,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자유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지 깃발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기를 거부하는 국가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은 지도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 충돌이었습니다. 사라고사와 헤로나에서는 거리는 참호가 되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과 아이들은 돌멩이 하나하나씩 싸웠습니다. 침입자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잔해 속에서 죽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808년 7월 베일런 들판에서 커스타노스 장군은 제국 독수리들을 모욕했습니다. 유럽의 주인인 나폴레옹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무적 신화는 스페인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카디스에서는 꿈이 탄생했습니다. 1812
폭탄과 포위 공격 사이에 헌법이 선포되었습니다. 나 페파. 그것은 자유를 향한 혁명적 외침이었습니다. 국가주권, 권력 분립, 절대주의의 종말. 잠시 동안 스페인은 왕의 봉토에서 벗어나 시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짧았습니다. 1814,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페르디난드 7세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은 폭군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반역 행위로 국왕은 헌법을 파기하고 절대주의를 회복하고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은 이제 자유를 원한다는 이유로 반역자라고 불리는 전쟁 영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추방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제국은 다른 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을 박해하는 동안 미국은 그 혼란을 이용하여 사슬을 끊었습니다. 왕관 보석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긴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1820년까지 나파엘 딜리트리에고 사령관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디스에서는 미국으로 향할 군대가 국왕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페르난도 셉티모는 또 겁이 나서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헌법에 키스를 강요당했습니다. 솔직히 행진하자. 그리고 나는 먼저 헌법의 길을 따라.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자유주의 3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의 혼란, 분열과 취약성. 스페인은 더 이상 땅만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고대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대서양 반대편에서 분쟁에 빠지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의 배신과 부르봉 왕가의 비겁함이 그 불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망가진 왕관의 신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위원회가 왕을 대신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진정한 외침은 단 하나,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1810, 멕시코에서는 이달고 신부가 돌로레스의 외침을 시작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지배에 맞서 봉기한 농민과 원주민의 물결이었죠. 남부에서는 오늘날 전설적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먼 볼리바어, 호제이 더 샘 마어틴, 밑버나오도 오이긴즈. 그것은 깨끗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갈등.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굶주림과 화재로 휩쓸려 갔습니다. 스페인. 망하고 분열되고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817. 산마르틴은 안데스 산맥을 넘는 위협을 수행하고 차카부코에서 왕실 군대를 격파합니다. 칠레는 자유였다. 북쪽에서 볼리바르 해방자.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킨 허리케인처럼 전진해왔고 뉴 그라나다와 에콰도르,
제국의 관에 마지막 못이 박힌 것은 1824년이었습니다. 팜파데라 퀴누아에서 아야쿠초 전투는 남아메리카의 스페인 통치에 종영을 알렸습니다. 스페인은 보석을 잃었습니다.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쿠바,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 국제적인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경제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난도 septimo, 퍼넨도 세프티모의 죽음으로 국가는 평화를 찾지 못하고 더 많은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찰스의 지지자들, 절대주의자들, 그리고 이사벨 2세의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왕좌를 위한 싸움은 칼리스트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페인은 자국 마을의 소총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군사 쿠데타. 한 세기 동안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경제 위기와 이념적 증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권력은 19세기를 무너뜨렸고 파편화되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쇠퇴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피와 불길 이후 스페인은 여전히 불안정의 미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1843 이저벨 세컨드 겨우 13세의 소녀. 법정 연령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나라에 비해 너무 무거운 왕관을 그에게 씌웠습니다. 스페인은 정치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객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온건파. 진보파와 군인들은 성명서를 마치 표결처럼 사용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국경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군대가 결정했습니다. 나어베이즈 장군은 철권으로 중간 10년을 선포했습니다. 검열을 바탕으로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감옥이 가득 차고 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주문은 압력솥이다. 한편 카탈로니아의 산과 바스크 지방에는 칼리즘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쉴 틈이 없었던 국가의 자원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854 또 다른 타격. 오다넬과 에스파오테로는 프로그레시브 바이에니엄에서 국가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철도와 경제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기아와 부패는 기차보다 빨랐습니다. 스페인은 뒤처졌습니다. 유럽은 공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는 바리케이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모는 총체적이었습니다. 여왕은 스캔들과 파벌로 가득한 법정에 고립되어 모든 사람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1868 나 글로리오서가 폭발합니다. 프림, 장군과 세라노, 서라노, 장군은 부르봉 왕조를 타도하자 나는 외침을 전국으로 퍼뜨렸습니다. 이사벨 2세는 빈 왕자와 불확실한 미래를 남겨두고 국경을 넘어 추방됩니다. 혁명적 6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절박한 추구. 1869년 헌법은 한 줄기 빛이었지만 어둠이 너무 짙었습니다. 프림 장군은 사보이아의 아마데우스라는 새로운 왕을 데려와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운명은 늘 비극적이다.
새로운 왕이 마드리드에 발을 디디기 3일 전. 프림.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투르코 거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새 정권은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피로 물들고 지도력도 없었습니다. 유럽 열강이 산업제국을 건설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동안 스페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진흙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단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불안정성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봉 왕가의 몰락 이후 스페인은 재창조를 시도했습니다. 프림 장군, 혁명의 설계자, 외국 왕인 사보이아의 아마데우스를 데려와 필사적인 탈출구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프림은 새 왕이 악수를 하기도 전에 살해당했습니다. 아마데오 퍼스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나라에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모와 위기에 둘러싸여 그는 결국 1873년에 퇴위했습니다. 그의 작별 문구는 스페인은 통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실험이 도착했습니다. 제1공화국. 왕 없이 살려고 한 첫 번째 시도였지만 그녀는 사산되었습니다. 연방주의자, 급진주의자와 군주주의자는 통제를 위해 서로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칼리스트 전쟁은 계속해서 북쪽에서 피를 흘렸고 남쪽에서는 주의 혼란으로 인해 카르타헤나와 같은 도시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라가 수천 조각으로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4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 세기에 늘 끝났던 것처럼 끝나버린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군화 소리와 함께 1874년 1월 파비아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습격했습니다. 단 한 번의 권력 쿠데타가 공화당의 꿈을 종식시켰습니다. 스페인은 세이버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19세기 스페인의 쇠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놓친 기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럽 열강이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우리는 바리케이드를 건설했습니다. 세상이 미래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내전의 원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지도상에 있었지만 권력의 균형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강대국이었지만 지친 나라였습니다. 상처받고 분열되었습니다. 이번 세기는 불을 통해 배신과 저항을 통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 세기였습니다. 단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나라는 단결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 교훈입니다. 저는 멘토 노리에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인의 붕괴였습니다.